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이번 학기 두 번째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연사님이신 김상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현 교수님은 1997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2007년 예일대학교 수학계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버클리 수리과학연구소와 텍사스 대학에서 포닥을 하시고 2010년 귀국하셔서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후 2019년부터는 고등과학원 수학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상현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2012년 대한수학회 상상 젊은 수학자상, 2016년 대한수학회 논문상,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023년도 과기부 올해의 최석정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EBS 클래스 2와 다양한 유튜브 채널 등의 매체에 출연하셔서 수학을 대중화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상현 교수님을 저희 수리과학연구소 강연에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은 위상 공간의 대칭성에 대한 논리학적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상현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등과학원 수학부의 김상현이고요. 강원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대학교는 제가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도 와봤지만 제가 제일 먼저 온 것은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수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가 강원대학교에서 2년 연속으로 있어서 제가 겨울학교 때 왔던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집을 떠났던 게 태어나서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2주 동안 머무르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알아야 할 거, 알지 말아야 할 거, 세상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참 굉장히 아련한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제가 강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위상공간의 대칭성에 대한 논리학적 이해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상공간이 무엇인지, 그들의 대칭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논리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저와 하비에르 들라누에스 곤잘레스 그리고 토마스 코베르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연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 학부 대수학 시간에 어떠한 집합의 연산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배웁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죠? 어떤 집합이 있고 거기에서 합성을 할 수가 있고 역원을 취할 수가 있고 항등원이 있으면은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면은 그게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룹의 탄생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룹이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훨씬 더 수학에서 근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수학 시간에 다루는 그룹, 링, 필드 그러한 여러 가지 구조 중에 단순히 하나가 아니고요. 임의의 수학적인 대상 아무거나 잡아도 그런 것이 어떤 구조일 수도 있고 알제브레이크, 지오메트릭 혹은 토폴로지컬 오브젝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필드 익스텐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구조가 결합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로서 구조를 보존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토모르피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오토모르피즘을 다 모으면 언제나 그룹이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는 항등원이 있고요. 또 대칭성에는 그 역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컴포즈가 할 수 있죠. 합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학적인 대상, 수학적인 구조 아무거나 가져와도 그 구조를 보존. 예를 들어서 정수집합의 덧셈이라는 구조가 있을 때 그 덧셈을 보존하는 그런 그룹이 있겠죠. 사실 많지는 않지만 혹은 필드 혹은 링 혹은 알제브레이크 버라이티 등등 매니폴드 어떤 것을 잡아도 자기 자신의 구조를 보존하는 사상들을 다 모으면 언제나 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은 그때부터 대수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무엇인지, 그 그룹은 어떠한 대수학적인 성질이 있는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삼각형의 모든 오토모르피즘을 모아주면 뭐죠? 삼각형의 오토모르피즘, 그러니까 삼각형의 대칭성은 결국 꼭지점 이름, 뭐 1, 2, 3이라고 붙이면은 1, 2, 3을 전부 섞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회전과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도 회전으로 친다면 세 개의 회전이 있고 세 개의 거울 대칭이 있죠. 그래서 전부 6개, 3팩토리얼로 쓸 수 있습니다. 정사면체도 마찬가지죠. 정사면체도 결국 꼭지점 이름을 1, 2, 3, 4로 붙인다면은 이 4개를 아무렇게나 섞을 때마다 바로 하나의 정사면체의 대칭성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4팩토리얼 혹은 24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가 3차원 심플렉스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래서 4차원 심플렉스, 5차원 심플렉스 그런 것들 모두 n팩토리얼만큼의 대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꽃송이 같은 경우도 눈꽃송이의 대칭성은 사실 정육각형의 대칭성과 같습니다. 그죠? 정육각형은 회전이 6개 있고 거울 대칭이 6개 있으니까 전부 12개가 있습니다. 이런 대수학 교과서에서는 다이히드럴 그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눈꽃송이의 대칭성 역시 우리 모두 셀 수가 있고 이것 역시 그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합성이 가능하고 대칭성들끼리 항상 역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가 있겠죠. 정 12면체, 도데카히드럴 관련된 그룹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역시 정 20면체 혹은 이런 비치 발리볼의 대칭성 역시 하나의 그룹을 이룹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리고 무슨 더욱 중요한 것은 갤로아가 이런 그룹의 기본 개념을 제시했다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헤들이 이루는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항식의 헤들이 이루는 그 그룹, 갤로아 그룹이 솔버블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근해 공식이 존재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국 갈로아가 그러한 것들을 그룹 디오리, 군에 대한 대수적인 문제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그룹이 어떤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5차 방정식은 절대로 근해 공식을 가지지 않는다. 근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챗GPT로 오늘 아침에 만든 그림인데요. 무한한 그룹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유한한 그룹 군들이었고요. 결국 수학에서 다루는 많은 군들은 무한한 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방금 이 그림은 사실 어떤 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냐면 이런 Z2 레티스, 평면에 있는 정수 격자점들의 대칭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Z2 레티스의 덧셈 구조, 프리 아빌리언 그룹 혹은 마주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의 대칭성은 2 곱하기 2 인버터블 인티저 매트릭스로 항상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2를 섞어주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점을 보존하는 그 덧셈 구조를 보존하려면 원점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Z2 레티스를 섞어주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 2 곱하기 2로서 행렬식이 1 또는 마이너스 1인 그런 매트릭스 하나를 곱해주면은 이 레티스가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섞어줄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약간 더 복잡하게는 이런 타일링 그룹들이 있고요. 그럼 Z2 레티스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MC 애셔라는 20세기 초의 화가가 많이 그랬듯이 쌍곡평면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클리드의 5번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기하학적인 평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역시 아름다운 무한 그룹, 무한 군들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많은 대수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수학적인 구조의 대칭성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수학적인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Reconstruction Problem이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학의 수많은 문제들은 다음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지의 수학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 미지의 수학적인 대상의 대칭성을 다 모아줘서 생겨난 군,
그 오토모르피즘 그룹으로부터 원래 수학적인 대상을 다시 컨스트럭트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일종의 인버스 프로블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X는 임의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것이나 가져와도 되겠죠? 그랬을 때 오토모르피즘을 모아둔다는 것은 수학적인 대상들로부터 군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forgetful functor라고 수학에서 부르는 어떤 화살표가 됩니다. 그래서 forgetful의 의미는 이 많은 구조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구조라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많잖아요. 수학에서는 어떤 그래프 구조일 수도 있고 위상 구조일 수도 있고 미분 구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정식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대칭성만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리컨스트럭션 프로블럼에서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학의 문제가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사실 어떤 많은 수학적인 정리들이 필요 충분 조건인 걸 보이는데, 한쪽 방향은 굉장히 쉽고 다른 쪽 방향이 푸는데 몇백 년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방향, 그러니까 수많은 것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서부터 원래 구조를 다시 찾아낼 수 있냐는 그런 문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에도 있겠지만, 클라인의 에얼랑겐 프로그램, 클라인이 25살에 에얼랑겐 대학교에 교수로 부임을 하면서 이런 어떤 프로파간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결국 기하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메트리 앤 인베런스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약간 캐치프레이즈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는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에세이에서 캐치할 수 있었던 두 단어는 시메트리 앤 인베런스, 어떤 공간이 가지는 대칭성, 그리고 그 대칭성 혹은 어떤 불변량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기하학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여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세기 초에 리지디티라는 현상들을 수많은 수학자들이 굉장히 프루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힐베르트를 포함해서 앙드레 베이유, 모스토 마글레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찬란한 결과들을 많이 증명을 하였는데요. 그들의 연구의 방향은 리지디티였습니다. 어떤 그룹들은 굉장히 강직한 방법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조금 변형을 하더라도 여전히 원래 그룹과 아이소모르픽 해야 된다. 그런 형태의 결과들을 많이 내었고요. 비슷한 결과로 또 보렐 컨젝처라는 여전히 열려있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closed aspherical manifold. 매니폴드가 무엇인지는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비교적 위상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그런 다양체들은 그것의 펀더멘탈 그룹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된다. 펀더멘탈 그룹이 아이소모르픽 하면은 원래 다양체는 완전히 위상적으로 같아야 된다. 그런 추측을 제안을 했고요. 이 보렐 컨젝처는 많은 경우에 증명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반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forgetful functor로 얻어진 그룹만으로부터 원래 스트럭처를 완전히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리컨스트럭션 프로블럼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약간 메타 매스메티컬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수학보다 한층 위에 있는 어떤 수학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각각의 컨텍스트에 맞게 해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리지디티라든지 보렐 컨젝처라든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manifold reconstruction problem입니다. n-manifold라는 것은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점이 로컬하게 아주 작은 자기의 근방만을 생각을 하면은 마치 n-dimensional 볼처럼 생겨 있으면은 그것을 n-manifol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locally looks like가 물론 정확하게 위상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n-dimensional 볼의 인테리어 포인트일 수도 있고 혹은 n-dimensional 볼의 그 경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의 근방이 이런 n-dimensional 볼의 경계에 있다면은 그러한 빨간 점은 바운더리 포인트, 그 n-manifold의 바운더리 포인트라고 하고
인테리어에 있으면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 라인 이런 것들이 원 매니폴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임의의 점을 잡아도 자신의 근방은 1차원 볼, 그러니까 구간처럼 생겼죠. 그리고 닫힌 구간 역시 1차원 다양치입니다. 뭐 끝점을 포함해서 자신의 근방을 생각하면은 이런 언제나 n-dimensional 볼처럼 생겼죠. 혹은 서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점은 여전히 작은 근방을 잡으면 구간처럼 생겼죠. 그리고 2차원, 3차원 여러 가지 n차원 다양체가 있습니다. n차원 볼의 경우에는 뭐 rm 플러스 1에서 그려줄 수 있는데 절대값이 1인 애들을 다 모아주면은 n차원 볼이 되겠죠. 그리고 뭐 공면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genus 2 그리고 바운더리가 하나 있는 경계가 하나 있는 그런 공면입니다. 물론 공면의 경우에는 경계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니폴드로부터 우리는 그룹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폴드의 위상적인 구조를 보존하는 오토모로피즘을 호미오모로피즘이라고 부릅니다. 호미오모로피즘. 자기 자신의 호미오모로피즘이라는 것은 전단사 함수이고 연속함수이고 역시 역함수 역시 연속함수인 그런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호미오모로피즘. 길게 썼지만 결국 뭐냐면 M이 가지는 위상 공간으로서 이 매니폴드의 구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내주는 그런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래서 이제 M이 매니폴드라면은 매니폴드는 위상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요. 그러니까 위상 공간이죠. 그냥. 그리고 그 M의 모든 호미오모로피즘들을 모아주면은 또 역시 그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매니폴드가 있으면 매니폴드란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상 공간입니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데 아주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점의 근방이 볼처럼 생긴 그런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위상 공간이고요. 위상 공간이 있으면 그 중에 호미오모로피즘 그룹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폴드로부터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구조를 줘서 사람들은 연구를 합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위상 공간이고요. 아무것도 안 주면 거기다가 어떤 심플리셜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합적으로 정사면체라든지 n차원 심플렉스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R급 미분 가능 구조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복소 구조를 줄 수도 있고 심플렉틱 구조 혹은 위상 구조 등등등 많은 구조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리마니안 매트릭을 줄 수도 있고 리마니안 매트릭 중에 어떤 특정한 것들을 만족하는 것들만 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스트럭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스트럭처가 보존되는 호미오모로피즘들만 모아줬을 때 호미오 오메가 M이라는 또 새로운 그룹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룹인지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오토모로피즘을 모았기 때문에 오토모로피즘을 모으면 언제나 그룹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C 인피니티 스무드 스트럭처를 생각한다면은 M에서 M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디피오모로피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에서 M으로 가는 무한급 미분 가능한 그런 그리고 여권도 무한급 미분 가능한 것들을 다 모아주면 역시 디피오모로피즘 그룹이라는 그런 오토모로피즘 그룹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룹 티오리틱한 매니폴드 리컨스트럭션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이 호미오모로피즘 그룹을 잘 연구를 해서 M과 그 스트럭처까지 새로 재건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호미오모로피즘 그룹이 굉장히 많은 걸 잊어버린 것 같지만 실은 M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대수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대수적인 정보가 실은 모든 이런 기하학적인 혹은 미분적인 구조를 다 기억하고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조심을 해야 될 게 이런 닫힌 인터벌, 클로즈 인터벌, 닫힌 구간이죠. 0과 1과 이 리얼 라인이라는 것은 오픈 인터벌인데요. 끝없이 뻗어나가는 이 실직선. 이 둘의 호미오모로피즘 그룹은 그룹으로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룹 아이소모로피즘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뭐 0과 1에서 0과 1로 가는 전단 호미오모로피즘이 있으면은 거기로부터 걔를 칸토의 아이디어죠. 그죠? 왜 열린 구간 0, 1과
무한한 인터벌 리얼 라인은 점의 개수가 똑같은지 칸토어의 아이디어였죠. 그런 것들을 확대를 탄젠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탄젠 함수를 이용하면 적절히 이 호미오모르피즘에서부터 얘 호미오모르피즘 하나 만들어주고 그 역함수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같은 그룹입니다. 그룹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니폴드 리컨스트럭션의 카운터 이그젬플이 되겠죠. 그래서 매니폴드를 리컨스트럭트 하려면은 적절한 구조를 좀 줘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성립한다고 예상하기 힘들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컴팩트라는 가정을 할 겁니다. 컴팩트 매니폴드라는 것은 유한한 매니폴드라는 겁니다. 유한한 매니폴드로서 그죠? 닫혀 있고 유한한 매니폴드를 말합니다. 좀 더 복잡한 예로서는 이 팬 밀이라는 위상수학자가 발견한 것인데 이 스피어를 심지어 두 개로 파티션할 수가 있습니다. A와 B로 파티션해서 두 개가 호미오모르픽하지만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은 완전히 아이소모르픽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가 또 굉장히 더 좋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도록 만든 게 팬밀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미오모르피즘 그룹만으로는 이 굉장히 불완전하고요. 컴팩트 매니폴드의 경우에는 매니폴드 컨스트럭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그 위테이커가 1963년에 증명한 내용인데요. 만일 두 개의 매니폴드가 컴팩트하다면, 그러니까 닫혀있고 유한하다면, 그러니까 꼭 경계는 있어도 좋습니다. 경계는 있어도 좋고요. 두 개의 매니폴드가 유한한 매니폴드라면은 두 개의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이 아이소모르픽할 필요 충분 조건이 결국 두 개의 매니폴드가 호미오모르픽, 위상적으로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매니폴드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이라는 purely abstract하게 그룹 티오레틱한 이런 오브젝트의 곱셈이 어떻게 일어난지만 잘 기억을 해도 결국 매니폴드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이 엄청나게 큰 그룹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호미오모르피즘 그룹 오브 더 서클, 원의 호미오모르피즘만 다 모아줘도 엄청나게 큰 그룹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펀더멘탈 그룹을 다 포함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그룹을 안다는 것이 현실적이긴 않지만 수학적으로는 이 그룹이 실은 매니폴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확장되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M과 N이 어떤 매니폴드일 때 P급 디피오모르피즘, M의 P급 디피오모르피즘 그룹과 N의 Q급 디피오모르피즘 그룹이 그룹 티오레틱하게, 그러니까 순전히 대수적으로 아이소모르픽하다면 실은 모든 구조가 같다. 그러니까 P와 Q도 같아야 되고 M과 N은 CP 디피오모르픽해야 된다는 것까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80년대 결과고요. 타켄스와 필립 케이비츠가 각각 타켄스는 스무드의 경우, 필립 케이비치는 유한한 CP일 때를 증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따 말씀드릴 어떤 힐베르트의 결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더욱 확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구조들에 대해서도 같은 매니폴드 리컨스트럭션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난 20세기 동안 있었던 굉장히 매니폴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옥스터비, 율람, 폰 노이만이 증명했던 어떤 매니폴드에 메저를 주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용했고요. 칼라비, 파티 이런 분들이 증명을 했던 그런 어떤 사교기하학적인 결과에 기반을 해서 이 많은 구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볼륨 프리저빙 스무드 디피오모르피즘 그룹 혹은 볼륨 프리저빙 호미오모르피즘 그룹 혹은 컨택토모르피즘 그룹, 심플렉토모르피즘 그룹 각각의 어떤 사교 구조, 컨택트 구조, 접촉 구조, 이건 뭐죠? 볼륨 부피 구조, 부드러운 부피 구조 등등이 만약 보존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그룹 티오레틱하게 아이소모르픽하다면 M과 N은 실은 그 구조가 완전히 동일해야 된다는 것까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힐버트 피프트 프로블럼, 그러니까 힐버트의 5번 문제랑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힐버트 5번 문제가 뭐였냐면 Locally Euclidean Topological Group is a Lie group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로컬 유클리디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폴드의 정의입니다.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룹에 위상 구조를 줄 수가 있어서 그룹 컴포지션이 컨티니어스하고 각각의 점 사이에 각각의 점마다 그 근방이 유클리디안 볼처럼 생겼다는 걸 알고 있다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순전히 위상적인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군의 구조가 있어서 군의 구조와 위상적인 구조가 조화롭게 있다면 실은 거기에 숨어있는 미분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 1버트 5번 문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위상적인 구조가 있고 군으로서의 구조가 있어서 그 둘 사이에 조화가 있다면 그 둘 사이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컴포지션이 컨티니어스 하다면 실은 거기에 숨어있는 미분 구조가 있다는 게 1버트 5번 문제의 내용이고요. 이러한 결과가 50년대 증명이 됐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타켄스 필립 케이비츠 정리가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M과 N 사이에 뭐 이런 아이소모르피즘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M과 N 사이에 호미오모르피즘을 먼저 찾아야 하고요. 위상적으로 같다는 걸 먼저 보여야 되고 그런 위상적으로 같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걔네들 사이에 실은 미분 구조까지 같아야 된다는 한층을 더 쌓아야 되는데 미분 구조를 쌓는 게 실은 바로 힐버트 5번 문제에서 생각했던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위상적으로 같을 때 거기에 어떤 미분 구조를 더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는 구조들을 찾는 것들이 리컨스트럭션 프로블럼에서 흔히 취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프로블럼에서 생각하는 문제들은 지금도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오메가 프리저빙, 오메가와 세타는 그냥 변수입니다. 수학적인 구조, 미분 구조건, CR 구조건, 사교 구조건, 어떤 이런 오메가 프리저빙 호미오모르피즘 그룹과 세타 프리저빙 호미오모르피즘 그룹 사이에 그룹 호모모르피즘 혹은 그룹 아이소모르피즘이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어떤 큰 빅 디스크리트 서브그룹이 있을지를 또 물어봅니다. 이 빅 디스크리트 서브그룹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많이 안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호미오모르피즘 그룹들은 보통 그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언카운터블한 그런 그룹이 되고요. 토폴로지컬 그룹이기 때문에 너무 인간이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들 안에 어떤 디스크리트 서브그룹, 그러니까 카운터블 서브그룹, 셀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무한 서브그룹을 잘 잡아서 걔네들로부터 이런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젝처를 말씀드리자면 이미 컴팩트 매니폴드 M이 있고 스트럭처를 잡으면은 그 안에 굉장히 크면서도 유한한 원소들이 생성할 수 있는 finitely generate. finitely generate라는 건 뭐냐면 유한한 원소들로부터 걔네들을 열심히 곱해서 H의 모든 원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Z라든지 Z2라든지 그런 finitely generate 서브그룹이 존재해서 다른 임의의 호미오 세이타 N에 H가 들어가는 방법은 전체 그룹을 넣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H를 M의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에서 잘 찾아주면은 다른 미지의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에 H가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전체 그룹을 넣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컨젝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세이타와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빅 디스크리트 서브그룹이고 수학에서 또 특히 이런 그룹, 이런 지오메트릭 그룹 디어리의 큰 연구의 방향 중에 하나는 이런 큰 언카운터블한 토폴로지컬 그룹 안에서 이런 빅 디스크리트 서브그룹의 존재를 찾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굴리스나 모스토의 그런 리지디티도 이런 빅 서브그룹을 찾는 것으로 환원할 수가 있고요. 또 현대 기하군론에서 지오메트릭 그룹 디어리에서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은 이런 빅 디스크리트 서브그룹으로 부를 만한 어떤 그룹이 무엇이 있을지, 카운터블하지만 이런 컨티니어스 그룹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모두 기억하고 있는 그런 그룹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Logical Reconstruction Problem입니다. 그룹이 있으면은 그룹은 대수적인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그룹에서 성립하는 명제들의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성립하는 명제들의 집합. Finite group theoretic sentences that are true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정의를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흔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theory of Z to the N, 이런 아빌리언 그룹에서 어떤 명제가 항상 성립하냐면, 임의의 G와 임의의 H를 잡으면 GH는 HG다. 당연히 아빌리언 그룹에서 성립을 하겠죠? 이러한 명제들. 그래서, theory of G는 그런 명제들을 모두 모아주는 겁니다. 모두. 다만, 유한한 명제들, 뭐, 문장이 안 끝나면 언제 끝나는지 안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나는 명제들, 이제 유한한 명제들을 다 모아주면은, 유한하게 성립하는 명제를 다 모아주면 그게 티오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니폴드가 있으면, 매니폴드의 오메가 프리저빙 호미오모피즘을 다 모아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그룹이 생겼으니까, 그룹으로부터 그 그룹에서 성립하는 명제들을 다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호미오모피즘 그룹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언카운터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티오리는 항상 카운터블합니다. 왜냐면은 이 명제들이라는 것은 어떤 유한한 명제들의 집합이니까, 유한한 명제들의 집합이고, 뭐 길이 1인 애들 다 모아줄 수는 없겠지만, 뭐 길이 1인 애들, 길이 2인 애들, 길이 3인 애들을 점점 뭐 하나씩 다 세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뭐, 물론, variable에 대해서 조금 뭐 조심을 자세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유한한 명제들, 길이 1인 애들을 세주고, 길이 2인 애들을 세주고, 길이 3인 애들을 세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모든, set of sentence는 항상 세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가능한 모든 시들의 집합, 모든 소설들의 집합, 이런 건 항상 카운터블 하잖아요. 그죠? 한 글자짜리 시, 두 글자짜리 시, 세 글자짜리 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주면, 뭐 언어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자,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블 집합이 되고요. Logical Reconstruction Problem이라는 거는 이러한 화살표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의 띠오리로부터 모든 스트럭처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매니폴드는 언카운터블하게 많지만, 그것의 티오리만으로 이 카운터블 집합에서부터 이 매니폴드를 얼마만큼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을지. 이거는 그러니까 매니폴드 리컨스트럭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은 더 많은 걸 잊어버렸으니까. forgetful 펑터를 한 번 더 취해준 다음에, 더 많이 잊어버린 다음에 원래 거를 재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거나 혹은 안 된다면 더 쉬운 이유를 안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띠오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은 정의를 정확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 뒷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 띠오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학에서 스트럭처라는 건 어떤 수학적인 대상을 말하고요. 뭐 링, 그룹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랭귀지라는 말을 씁니다. 랭귀지. 랭귀지라는 것은 어떤 심벌들의 나열들의 집합인데요. 심벌은 뭐가 있냐면 먼저 logical 심벌이 있습니다. 논리적 기호가 있습니다. 이런 for or, exist 혹은 negation 부정이고요. and or 그리고 implies 뭐 이런 논리 기호들을 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수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그런 기호 논리학, 그죠? 기초 기호 논리학에서 다 쓰는 것들이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개념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non-logical symbol이 있습니다. non-logical symbol은 뭐가 있냐면 variable들이 있습니다. 근데 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수리 논리학에서는 좀 조심하기 위해서 variable의 이름을 고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뭐 알파를 쓰고 어떤 때는 g를 쓰고 어떤 때는 x를 쓰고 그런 게 아니고 딱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G1, G2, G3, G4, G5 카운터블하게 많긴 하지만 딱 얘네들만 베리어블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뭐 알파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알파, 감마 그런 거 쓰면 안 되고요. 뭐 충분히 상관없죠. 뭐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 이름 정해서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딱 G1, G2, G3 얘네들만 베리어블로 쓰기로 약속을 하고요. 뭐 괴데르 같은 경우는 뭐 X1, X2, X3 아마 그런 것들만 썼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그너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너처 말고는 사실 모든 구조에 대해서 공통입니다. 시그너처는 구조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다룰 수학적인 구조는 그룹 하나이기 때문에 그룹에 대해서 한정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 스트럭처의 시그너처라는 것은 먼저 컨스턴트 심벌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룹 스트럭처에서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심벌을 사용합니다. 1이라는 심벌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펑션 심벌이라고 있는데 이건 딴 게 아니고 컴포지션 그리고 인버스 그리고 릴레이션 심벌이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에러티 펑션이 있는데 에러티 펑션은 뭐냐면 얘네들의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은 두 개의 변수를 가진다는 거고 인버스는 한 개의 변수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finite sequence를 생각합니다. logical symbol과 variable과 equality, composition, inverse, identity. 얘네들의 finite sequence가 바로 포뮬라가 됩니다. 포뮬라인데 뭐 아무렇게나 쓸 수가 있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게 있겠지만 말이 되는 것들을 포뮬라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인덕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이 되는 것들, 임의의 A에 대해서 어떤 B가 존재해서 A, B는 BA다. 이런 것들은 포뮬라인 동시에 센텐스라고 부르는 좀 더 좋은 대상입니다. 센텐스는 뭐냐면 by design 항상 참이거나 거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명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센텐스는 항상 모든 variable들이 quantify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센텐스를 하나 써놓으면은 그 그룹에서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뭐 임의의 A에 대해서 A는 A가 아니다. 그런 거는 항상 거짓이겠죠? 항상 거짓이거나 항상 참인 그런 명제를 센텐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센텐스가 아닙니다. 임의의 A에 대해서 어떤 N이 자연수 집합이 존재해서 어떤 B가 존재해서 임의 A와 N에 대해서 어떤 B가 존재해서 B는 A to the N이다. 이거는 사실 뭔가 사실인 것처럼 보이죠? 그룹에서 임의의 A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룹에서 원소를 하나 잡고 7 같은 자연수를 잡으면 어떤 B가 존재해서 A의 7제곱 그런 거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오늘 다루는 그런 센텐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센텐스라는 것은 이 매스메티컬 라직 수리 논리학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심벌만 써야 됩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 나오는 심벌들, variable들과 컨스턴트 심벌과 이퀄리티와 논리적 기호만 써야 되지 이렇게 자연수 집합이라든지 원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요. 이랬을 때 theory of group이라는 것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그룹 G에서 성립하는 valid sentence, 센텐스로서 실제 G에서 사실이 되는 그런 것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아빌리언 그룹의 예를 들었고요. 하이젠버그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3x3 매트릭스로서 어퍼 트라이앵귤러이고 원소가 정수이고 대각선에 1이 있는 그런 행렬들을 다 모아주면 인테그럴 하이젠버그 그룹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닐포턴트 그룹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의의 GHK를 잡아서 GH 커뮤테이터를 취하고 거기에 K까지 커뮤테이터를 취하면 항상 1이 됩니다. 이런 더블 커뮤테이터가 항상 1이 되는 그런 그룹이 되고요. 얘는 그룹 디오리틱 센텐스입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커뮤테이터가 아까 우리가 포함시킨 허락하는 기호들의 집합에 없는 것 같지만 커뮤테이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GH, G-inverse, H-inverse를 압축해서 쓴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 역시 우리에게 허용되는 그런 센텐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센텐스는 이 하이젠버그 그룹에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 하이젠버그 그룹의 티오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룹이 있으면은 그룹에서 성립하는 그러한 명제들 이러한 것들은 이 퀀티파이어가 항상 원소들을 퀀티파이 하기 때문에 임의의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이 원소들을 퀀티파이 하기 때문에 first order sentence 혹은 일개 논리학적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1개 논리학 혹은 first order라는 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G와 H가 elementarily equivalent 하다고 부르는데요. G와 그 두 그룹이 elementarily equivalent 하다는 것은 그 둘 사이의 티오리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명제들이 완전히 동일하면은 G와 H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 성립한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45년도에 논리학자 타르스키가 질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N개의 제너레이터를 갖는 free 그룹, 어떠한 릴레이션도 없는 그런 그룹과
m개의 제너레이터를 갖고 어떠한 릴레이션도 없는 그런 프리 그룹이 elementarily equivalent 할 수 있는지, 랭크가 달라도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타르스키의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러한 theory, rank and free group의 theory가 decidable 한지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라클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임의의 명제가 주어지면은 그 명제가 G에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하는 함수가 오라클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아빌리언 그룹 같은 경우에 임의의 GH에 대해서 GH는 HG다. 그런 명제를 받아들이면은 T를 출력해야겠죠. 그리고 임의의 A에 대해서 A는 A가 아니다. 그런 명제를 받으면은 F를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명제가 주어지더라도 T나 F를 주는 그런 오라클 펑션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타르스키의 질문은 프리 그룹에서 이 오라클 펑션이 튜링 컴퓨터블인지 어떤 기계적으로 계산 가능한 함수인지가 타르스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힐베르트가 1900년도에 던진 그런 결정 문제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힐베르트가 던졌던 결정 문제는 뭐냐면 수학에서 임의의 이런 잘 정의된 의미로서의 명제가 하나 주어지면은 그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뭐 포안카레 컨젝처라든지 페르마 마지막 문제라든지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명제가 하나 주어지면은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한한 시간에 반드시 결정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지, 기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게 괴델 혹은 튜링 혹은 두 사람이 각각 따로 증명을 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런 거 풀 수가 없고요. 물론 힐베르트가 그런 것들이 또 결정 가능하다는 것이 평면기하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 프리 그룹의 경우에 임의의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타르스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풀리는데 첫 번째 문제는 풀리는데 거의 6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셀라 그 두 팀, 칼람 포비치 미아스기 두 팀이 각각 이 프리 그룹들은 2 이상이면은 티오리가 같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게다가 그 프리 그룹뿐만 아니라 서피스 펀더멘탈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런 다른 많은 그룹들까지 같은 티오리를 갖는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립하는 명제들만으로는 얘네들을 절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답이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라도 유한 시간에 계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는 하이어 랭크 레티스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2x2 인버터블 인티저 매트릭스 그룹 GL2G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이어 랭크 레티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GLNZ입니다. GLNZ, n 디멘셔널 n by n 매트릭스로서 인티저 매트릭스로서 디터미넌트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그런 애들을 모아준 그룹 같은 게 하이어 랭크 레티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다른 finitely generated 그룹과 elementary equivalent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higher rank lattice가 다른 미지의 finitely generated 그룹과 elementary equivalent 할 필요 충분 조건이 실은 아이소모르픽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라지컬하게 리지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경우가 리니어 그룹, 파이나이트 아빌리언 그룹, 링스, 펑션 필드 혹은 알지브레이크 커브 많은 경우에 대해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라지컬 리컨스트럭션, 매니폴드 리컨스트럭션을 라지컬 리컨스트럭션으로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 퀘션을 좀 더 강화해서 이제 어떤 M의 오메가 프리저빙 호미오모르슨 그룹과 N의 오메가 프리저빙 호미오모르슨 그룹이 논리적으로 같다면, elementarily equivalent 하다면, 그러니까 그들의 티오리가 동일하다면, 성립하는 명제가 같다면 실은 M과 N이 완벽하게 동일한 대상이어야 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혹은 더 일반적으로 오메가와 세타가 달라도 그런 스트럭처까지 다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문제는 그냥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룹 아이소모르피즘, 호미오모르피즘 그룹, 어떤 하나의 호미오모르피즘과 다른 하나의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이 아이소모르픽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런 클래시컬한 띠오렘을 하나 가져와서 그리고 스트럭처를 하나 가져와서 이 그룹 아이소모르피즘 기호를 엘리멘터리 이퀴밸런스 기호로 바꾼 다음에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많은 클래시컬한 띠오렘을 라지컬 리컨스트럭션 프로블럼으로 강화해서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문제들은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 중에서 제가 남은 10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경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뭐냐면 컴팩트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 M과 N의 호미오모르피즘 그룹들이 elementarily equivalent 하다면, 그러니까 각각에서 성립하는 군론적인 명제가 동일하다면 실은 M과 N은 위상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테이커의 정리, 아까 말씀드렸던 호미오모르피즘 of M과 호미오모르피즘 of N이 아이소모르픽하다면 M과 N이 위상적으로 같다는 그 결과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위테이커의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 결과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그래서 first order rigid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호미오모르피즘 그룹들을 다 모아주면은 그 일개 논리학적으로는 얘네들이 M과 N을 완벽하게 다시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티오렘 A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었냐면은 실은 그 증명은 다른 게 아니라 임의의 컴팩트 매니폴드 M이 주어지면은 어떤 그룹 티오레틱 센텐스 PM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M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라지컬 심벌, 무슨 컴포지션, 인버스, 베리어블들을 이용한 어떤 파이나이트 센텐스입니다. 파이나이트한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호들의 나열이고요. 그런 기호들의 나열을 하나 잘 찾을 수가 있어서 이 명제는 M의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에선 사실이지만 다른 어떠한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PM이 어떤 미지의 매니폴드 N의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에서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이 M과 N이 토폴로지컬하게 같다, 호미오모르픽하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에서 A는 아주 당연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PM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M의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에만 들어가는 그런 명제가 되고요. 이 PM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는 M과 호미오모르픽하다를 표현하는 그런 그룹 디오레틱한 센텐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여러 가지 함의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니폴드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나는 M과 호미오모르픽하다를 표현하는 어떤 그룹 디오레틱한 센텐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스퀘어 브래킷의 의미는 M의 호미오모르피즘 클래스의 의미고요. M과 호미오모르픽한 모든 매니폴드를 포함하는 그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컴팩트 매니폴드들의 집합을 호미오모르피즘으로 잘라줍니다. 파티션해줍니다. 그래서 M과 호미오모르픽한 애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또 다른 애들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파티션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센텐스들의 집합으로 가는 인젝티브 맵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티오렘 B의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두 개의 매니폴드가 호미오모르픽 해야만 반드시 이 PM이 같아지기 때문이죠. 호미오모르픽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PM이 같지 않으니까 이 맵이 인젝티브 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텐스라는 것은 딱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카운터블리 매니한 심벌들을 유한하게 나열한 것들이 바로 센텐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기호들의 개수는 카운터블리 인피니시고 각각의 센텐스는 걔네들의 유한 수열입니다. 하나, 길이 1짜리, 길이 2짜리, 길이 3짜리, 길이 4짜리 다 카운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코롤러리는 뭐냐면 컴팩트 매니폴드는 이 세상의 컴팩트 매니폴드는 카운터블리 매니 딱 셀 수 있을 만큼만 많다는 것이 당연한 코롤러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컴팩트 매니폴드의 호미오모르피즘 클래스 하나 잡을 때마다 센텐스가 하나만 결정되기 때문에
컴팩트 매니폴드는 이 세상에 카운터블하게밖에 없다라는 콜로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70년대 치거키스터가 사실 먼저 증명했던 내용이고요. 우리 방법으로 치거키스터의 결과를 다시 가져올 수가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매니폴드, 심지어 R4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매니폴드에 스무드 스트럭처를 주는 방법도 언카운터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컴팩트 매니폴드에 한정을 했고 우리는 위상적인 구조에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원 넌 컴팩트 매니폴드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빅 디스크리트 그룹에 대해서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리로부터 자명하게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은 또 뭐냐면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에 어떤 카운터블 서브 그룹이 존재해서 걔가 빅 디스크리트 그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논리학적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임의의 언카운터블한 그룹이 있으면은 그 안에 카운터블한 서브 그룹이 존재해서 그 둘 사이에 띠오리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콜렘 띠오림이라고 부르는데요. 논리학적인 결과입니다. 왜냐면은 이 띠오리라는 것은 센텐스들을 카운터블하게 모아준 것이기 때문에 이 띠오리가 모두 성립하도록, 띠오리에 있는 센텐스가 모두 성립하도록 이 부분군을 잘 카운터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마M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에 의해서 감마M과 또 감마N을 다른 매니폴드에 잡으면 걔네 둘은 절대로 엘리멘트리 이퀴벌런트 하지 않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운터블 서브 그룹이 굉장히 크게 존재해서 걔네들이 그 군의 모든 성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M이 일종의 빅 디스크리트 서브 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남았는데요. 5분 동안 이 증명의 얼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굉장히 간단하게 두 단계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뭐냐면 매니폴드가 주어지면은 어떠한 컴팩트 매니폴드 n이 존재해서 이 pm이 미지의 매니폴드 호미오모르슨 그룹에서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이 m과 n이 호미오모르픽하다는 거고요. 가짜 증명은 이 pm을 그냥 이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This manifold is homeomorphic to M. 그죠? 그러면 이 pm이 당연히 호미오 m에는 속하겠지만 호미오 n에는 속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맞는 증명은 아니죠. 왜냐면은 this manifold is 어떠한 단어도 사실 우리가 허락한 그 기호들의 리스트에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기호는 오직 logical symbol과 variable과 그룹 컴포지션, 뭐와 뭐를 곱하면 뭐와 뭐가 될 때 뭐와 뭐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러한 형태의 센텐스만 우리가 허락을 했지 이런 영어를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ke proof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괴델이 1920년대 했던 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괴델이 어떤 걸 증명했지? 괴델이 증명한 내용은 그런 이 자연수 집합에 우리가 적절한 엑시엄을 주면은 그 엑시엄으로부터 아무리 적절한 엑시엄을 줘도 그 엑시엄으로부터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는 걸 보인 거죠. 그 괴델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I'm not provable 이라는 영어 문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좀 더 정확히는 This sentence is not provable 이라는 영어 문장을 생각을 했고요. 그 괴델이 한 일은 이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수학의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This sentence is not provable이 실은 이런 논리 기호와 어떤 자연수, 곱셈, 덧셈, equality 이러한 심벌들만으로 표현 가능한 어떤 다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뭐 괴델은 물론 여러 가지 리커션이나 인덕션을 이용해서 그 존재성만 증명을 했지 뭐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쓸 생각은 안 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문장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쓰면 뭐 굉장히 복잡한 이런 문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히 보면 뭐 석세서 심벌도 있고 곱셈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괄호 같은 거는 아예 사실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로지컬 심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괴델의 경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this manifold is homeomorphic to M이라는 이런
영어 문장을 그룹 티오리의 문장으로 열심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얼개는 뭐냐면 우리 그룹 티오리의 랭귀지가 있는데 그거를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강력한 L스타라는 새로운 랭귀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룹 컴포지션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넣어줍니다. 뭐 덧셈, 곱셈, 자연수, 뭐 매니폴드의 바운더리 포인트 등등 굉장히 훨씬 더 파워풀한 랭귀지로 바꾼 다음에 그 파워풀한 랭귀지가 실은 원래 그룹 랭귀지로 모두 표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냐면 그래서 이 파워풀한 랭귀지가 this manifold is homeomorphic M이라는 훨씬 더 이 영어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랭귀지로 확장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확장이 실제로는 많은 새로운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철학적으로 말씀하자면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옵저베이션을 넣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냥 원래 있던 것들을 잘 조합하면은 이 훨씬 더 파워풀한 랭귀지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네요. 그게 사실 얼개는 간단합니다. 얼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블이라고 부르는데 논리학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옵저베이션을 넣지 않고 여전히 원래 걸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L스타로 표현된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은 L로 표현된 어떤 문장이 L로 표현된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거키스터의 렘마를 사용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시거키스터의 렘마는 뭐냐면 두 개의 다양체가 RNA에 인베딩 한 다음에 두 개의 다양체가 충분히 가까우면은 걔네들은 호미오모르픽하다라는 시거키스터의 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L스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genus 2 surface와 genus 3 surface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시거키스터 렘마는 뭐냐면 이 genus 2 surface를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에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걔를 아주 조금 변형을 해줍니다. 아주 조금 변형을, 그러니까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이 genus 2 surface에 각 점이 엡실론 이하만큼 움직이는 그런 변형을 만들어주면은 걔는 절대로 genus 3나 genus 4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인 겁니다. genus 2인데 아주 각각의 점을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각각의 점을 조금씩 움직여줘서 새로운 위상적인 공간을 만들었는데 걔가 매니폴드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 매니폴드라면 걔는 반드시 여전히 genus 2라는 걸 보였습니다.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내용 같은데 또 증명을 하려면 위상적인 조건만으로 증명을 하면은 증명을 하기는 꽤 까다로운 그런 역사적으로 어떤 딥한 티오렘을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거키스터의 렘마를 그래서 얘와 얘는 지너스와 지너스 서피스는 절대로 비슷할 수가 없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역시 이 시거키스터 두 개의 매니폴드가 가깝다는 것을 이 L스타로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는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호메오피즘 그룹의 세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명제가 트루인지 폴스인지 판별할 수 있을까, 디스저블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알려져 있나요?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호미오모르피즘 그룹 전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괴델의 결과입니다. 왜냐면은 이 호미오모르피즘 그룹 그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건데요. 그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을 그룹 디오레틱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 정수집합의 모든 명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집합의 모든 명제들은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의 어떤 명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에 대한 임의의 질문을, 오라클을 계산하는 컴퓨터가 있다면 그 컴퓨터는 정수집합의 모든 질문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괴델의 굉장히 어려운 결과이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어려운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호미오모르피즘 그룹의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모두 대답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스트럭처를 여러 가지 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하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원래 랭귀지 L을
시장에서 L 스타일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L 스타일을 만드실 때 컨스트럭티브하게 만드신 거냐 아니면 그런 게 있다라고 증명하신 건지. 그거는 컨스트럭티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씩 쌓아가느라고 조금 그 지면이 많이 할애되긴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홈용으로 쓴 게 그 그룹 디어리틱한 랭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오픈셋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랭귀지에서는 이제 오픈셋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픈셋이라는 어떤 집합이 있어서 이게 이제 오픈셋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오픈셋은 불리언 알제브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두 개의 오픈셋을 주어지면 그것의 인터섹션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유니언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유니언 비슷한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불리언 알제브라 스트럭처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이제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정수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쌓아가는데 그때마다 매번 그 전 단계를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가 실은 다 인터프리터블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쌓아갈 때 뭐 정수, 예를 들어서 숫자 1 같은 거는 오픈셋 컴포넌트가 하나인 오픈셋, 뭐 숫자 2는 컴포넌트가 두 개인 오픈셋으로 인터프리트를 하고요. 그래서 2 곱하기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냐면은 컴포넌트 2개짜리 오픈셋인데 각각의 컴포넌트 3개짜리 오픈셋이 있으면 전체 오픈셋의 컴포넌트 개수는 6개다. 이런 식으로 곱셈을 인터프리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히 엘레멘터리하고 지루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곱셈도 인터프리트하고, 그 다음에 덧셈도 인터프리트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바운더리 포인트도 실은 이런 오픈셋들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로 바운더리 포인트를 인터프리트하고, 그런 식의 인터프리테이션을 한참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파워풀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어진 기호만 쓸 수 있다고 할 때 이게 말이 되는 문장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스테이트먼트인지 아닌지 말이 되는 판별해 주는. 그러니까 그 말이 된다는 게 몇 가지 층위가 있을 텐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센텐스의 개념 같은 거는 이미 잘 정립되어 있고요. 센텐스라는 것들은 당연히 이게 센텐스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참 거짓을 판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인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판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하는 거는 이제 스트럭처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괴델 같은 경우에는 정수 집합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이용한 구조에서 일어나는 센텐스들은 판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면기하의 명제들은 유클리드보다는 좀 더 잘 포뮬레이트 해야 되긴 하지만 힐버트가 한 대로 잘 포뮬레이트 하고 나면 평면기하의 모든 정리들은 다 참과 지시 판명 가능하고요.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제목에서도 굉장히 위성도 나오고 군도 나오고 논리도 나와서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강연이 어떤 걸까 궁금했었는데, 그것도 최근의 결과를 중심으로 세 분야를 엮어서 말씀해 주셔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스쳐가는, 꼭 이것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스쳐가는 말씀으로 이것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애다한 것이라기보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준 거다, 그런 말씀에서 든 생각인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우리 수학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한참 더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많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것에 일단 중간 과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이 호미오모르피즘 그룹 혹은 오메가 프리저빙 호미오모르피즘 그룹, 이 군을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군은 물론 거기서 이해가 무엇인지 또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그 군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 군을 이해하려면 인간은 결국 그 유한한 대상밖에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한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논리학적인 구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그 전에 잘 사람들이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했던 그런 새로운 내용이라 하면은, 그래서 수리 논리학을 이용해서 호미오모르슨 그룹으로부터 어떤, 그럼 유한하면서도 그 전체 그룹의 스트럭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뽑아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빅 디스크리트 그룹을 찾는 그런 문제들을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리 논리학과, 사실 수리 논리학과 수학이 많이 거리를 점점 두면서 발전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안타깝지만 아주 가끔씩 수리 논리학을 이용해서 수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그게 흔한 일은 아니고 굉장히 드물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항상 리서치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여러 가지 막혀있는 리서치의 방향들 중에 수리 논리학을 이용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어떤 연속적인 대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디스크리트한 대상을 찾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수리 논리학이 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으니까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수학과 수리 논리학, 물론 수리 논리학이 수학의 일부이긴 한데요. 약간 흔히 수리 논리학이 아닌 수학과 수리 논리학 자체는 많이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수학에 비유하자면 수학은 어떤 TV에서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하면 영화의 내용에 관심이 더 많은 거고요. 영화의 주인공과 그들의 서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요. 수리 논리학자는 그보다는 텔레비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텔레비전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눈에 이런 게 보이는지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요. 반면 또 수리 철학은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상호 보완하면서 수학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상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